안녕하세요. EBS 영어 강사 정승입니다. 오늘은 초등학부모님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우리 중학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중학생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지도를 할 것 같다.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저보다 더 또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이시고요.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. 이제 뭐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고 아직 어립니다. 근데 또 제가 사실 뭐 엄청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또 입은 살아 있거든요. 이 머리와 입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제가 경험한 것들 바탕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제가 뭐 잘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? 제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. 사실 참 많은 채널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많이들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. 뭐 그 중에서도 취사 선택해서도 실천하시고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저는 아무래도 이 채널에 계신 분들은 저의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초중고 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쭉 다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대입이라는 입장에서 대입에서 제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3 담임으로서 대입 전문가로서 지금 중등이나 초등에서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살짝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제가 만약에 중학생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생 마찬가지인데요. 진로에 대해서 정말 좀 열심히 알아볼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. 이제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정착이 되면서 지금도 당장에 학생들은요,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 그래가지고요. 이 아이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, 과목을.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대학에서 반영이 되어, 그리고 그 과목에서 이 아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, 이런 것들이 또 다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정착 단계이고 과도기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. 앞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. 이 아이가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게 참 중요해질 건데 꼭 대입이 아니더라도 이건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되려면은 고등학교 가자마자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는 자기의 진로가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. 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.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에도 진로는 결정돼야 되는 게 맞고 그게 미리 결정돼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좋은 건 맞는데 앞으로는 더 이런 게 확대가 됩니다. 근데 항상 그렇지만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요, 우리 이제 기본적인 거부감이 좀 들어요. 아니, 뭐, 나이가 지금 40, 50이 돼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나의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, 어떻게 뭐 17살, 18살, 중학생이라면 14살, 8살, 16살,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에 대해서 아는가,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, 네, 그런 생각은 자연히 드는 어떤 우리들의 생각이고요. 하지만 또 이 제도 하에서 뭐 그런 생각하시면서 아예 진로를 신경을 안 써주시기에는 굉장히 또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요. 진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도 하고요. 독서도 다양하게 하고요. 요즘 또 유튜브에 워낙에 다양한 직업군에서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진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숙도라는 말을 쓰거든요.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익어가는 거예요. 이 아이가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시면은 점점 이런 것들이 성숙이 되어져 가면서 딱 하나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나 이거니까 나 이대로 쭉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쭉 이렇게 아이가 성숙이 되어 가면서 여러 면에서 이런 것이 말 그대로 진짜 진로가 딱 성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중학교 때요. 뭐 자유학기제 있잖아요. 사실 그것도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해 보라고 만든 시기인데 우리 이제 많은 경우에 또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서 또 학습적인 면으로 많이 쓰는데 뭐 저는 그런 거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는 진로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반드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.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눈앞에 있는 그런 어떤 성적들,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들 잘 받고 싶죠. 뭐 그런 데서 뭐 뒤처지고 싶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진로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, 이게요, 그 아이의 색깔을 찾아주는 과정이잖아요. 그래서 뭐 무색무취로 산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 아이가 슬프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,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, 뭘 잘할 수 있는지, 뭘 못하는지, 이런 거를 옆에서 잘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, 같이 대화도 해 주시고 하는 거는
뭐 단지 대입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남은 뭐 80년 이상의 인생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, 저는 이게 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가만 놔두면은 제한된 환경에서 이 아이는 많은 진로 성숙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댓글로 달아주셨는데,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성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고 이렇게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. 물론 성적 잘 받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건 뭐 중등뿐만 아니라 초등에서도 속상하죠. 뭐 초등에서도 받아쓰기 맨날 다 틀리고 이렇게 오면은 속상하잖아요.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쩔쩔매고, 요즘 또 수학이 말이 어렵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아이가 못 알아듣고 이러면은 힘들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. 예, 그거는 충분히 또 공감이 되지만, 저는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이라면은 눈앞에 있는 성적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60점이 나왔어요. 그래서 야, 이거 성적 너무 낮은데라고 하면서 뭐 급하게 학원을 알아보시거나 과외를 붙여주시거나 라기보다는,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, 저는 가장 본질적으로 챙겨주셔야 되는 것이 이 아이가 공부 습관을 만드는 걸 도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때 말하는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자기가 목표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.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.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성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. 그걸 바탕으로 또 개선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적용해보는 이런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뭐 이런 거창한 얘기 떠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, 이 아이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. 그러면은 중학교 때 많이 해보라 이거예요. 근데 그 해보면서 그랬을 때 얼마나 결과가 안 좋은지 를 깨닫고, 그거를 또 이 아이가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력도 한번 해보고, 이런 과정들이 중학교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밤새서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, 뭐 새벽에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, 도서관에서도 해보고, 또는 뭐 게임도 하면서도 공부를 해보고, 스마트폰을 안 해도 봤다가 뭐 스마트폰을 써도 봤다가 이러면서 중학교 단계에서 정말 시행착오를 저는 많이 겪어가지고, 딱 나에게 맞는 공부 습관, 공부 환경, 이거를 찾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에서의 경쟁력은요, 자기 스스로 얼마나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오른 아이는 학원을 다녀서 오른 게 아니에요. 그 아이가 이미 자기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는데, 그게 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하면은 가장 빠르게 이게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원을 선택해서 그걸 주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거지,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무절제한 아이가 학원의 도움만으로 성적이 오르는 경우 거의 없어요. 억지로 하면은 될 수는 있겠죠. 막 고에게 막 전과목을 뭐 과외나 학원을 다 붙이고 그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감시만 하면서 이렇게 성적을 올린다면 올릴 수는 있겠지만,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 아이가 그러면 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? 대학교 가봤자 이제 20살밖에 안 돼요. 그럼 남은 80년은 그럼 누가 주도적으로 그걸 도와주나요? 결국에 인생은, 뭐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시지만,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실천에 옮길 수밖에 없고, 또 뭔가 잘 못됐을 때에는 거기에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자기가 또 거기에서 또 나아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주도적인 건데,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주도적이지 않게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다른 힘에 빌려서 헤쳐나간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도 이 아이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급하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. 이거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 보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아시겠죠? 미리 많이 경험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자기주도적인 거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죠. 뭐 저보다 더 견문도 넓으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.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에 와서 시험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. 고1 내신에서 아주 낮은 내신을 받아버려요.
자꾸 제가 등급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죄송스럽고 하기는 한데 또 등급 낮은 친구들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한데 뭐 제가 절대 그런 거 뭐 비하하거나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아닌 건 아시죠? 내가 눈높이가 1등급인데 한 뭐 7등급 나왔어요. 그랬는데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막 뭘 해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걸 충분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중학교 때가 딱 적기 아닙니까? 초등학교 때는 좀 부모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. 이 습관을 딱 잡아줘야 되니까 중학교 때 정도 되면은 중1이나 중2 요 시기에는 혼자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. 시험 좀 못 볼 수도 있죠. 근데 못 보라 이겁니다. 왜? 내가 이런 식으로 생활했더니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구나. 내가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구나. 내가 스마트폰을 옆에다가 놔두고 계속 SNS 하면서 공부했더니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가 깨닫고 이거 핸드폰을 한번 꺼보기도 하고 게임을 끊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전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완성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가서 이 아이가 시작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이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제가 두런두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좀 긴 영상이 돼버렸네요. 크게 두 가지 얘기인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. 근데 이거를 뭐 대입을 위한, 고교 학점제를 위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완전 재미없습니다. 근데 이 아이의 색깔을 찾아주고 이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고 이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거죠. 일론 머스크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왕따를 당했다고 하죠. 괴롭힘을 정말 많이 당했대요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소프트웨어, 그런 프로그래밍 이런 데 정말 흥미가 많았잖아요. 정말 그거를 접할 수조차 없는 환경에서 그걸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? 과연? 분명히 그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.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이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신호를 딱 느끼고 강한 끌림을 느끼고 나 이거 괜찮은데? 라고 느낀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 관련해서는 눈앞의 성적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좀 다양한 시행착오와 시도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중학교 시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학교 때 충분한 연습을 하면 고등학교 가서 혼자서 잘할 수 있겠죠.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혼자서 한다? 중학교 때는 뭐 학원의 힘으로 내신 다 해결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자기 주도적인 게 좋으니까 혼자서 하게 한다? 굉장히 위험합니다. 굉장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영상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오늘 영상도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